그러면 나는 수량을 몇 잔을 팔까라는 거예요. 많이 팔까 적게 팔까? 글쎄 그거는 가봐야 되는 거죠. 양을 어떻게 되냐면 이윤이 가장 많은 곳에 수량을 딱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걸 따지냐면 이런 이게 1000개 기업 중에서 이 한 개의 기업이 가격은 4,000원 받는데 수량은 가장 이윤이 많은 나는 수량을 고를 거예요.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할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1000개 기업이 나중에 다 그렇게 움직인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얼마큼 생산하는가. 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이 공급하는 1000개의 기업들이 10만 잔을 파는 기업들이 전부 다 그런 원리로 다 수량을 결정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걸 나중에 입증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니까 하나의 표본을 샘플로 뽑아서 이 사람을 자세히 검증을 해보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업을 하나 딱 샘플을 뽑아서 개별 기업을 하나 뽑아서 이놈들이 가격을 얼마 받고 수량은 얼마큼 해가지고 이윤을 얼마큼 남기는가 그걸 자세히 좀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1000명들이 다 그런 형태로 다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여기 개별 기업에 내가 이윤을 얼마큼 내는지 얼마큼 생산하는지 그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려 그래요. 저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저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예요. 이윤이 있죠? 그죠? 여기 수량이 있어요. 자, 여기 50잔 팔 경우, 100잔 팔 경우, 150잔 팔 경우, 200잔 팔 경우, 여기 250잔 팔 경우, 이윤이 얼마나 될까? 이윤 가장 많은 것을 골라야겠죠. 그죠? 자, 이윤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수입에서 매출에서 비용을 뺀 거예요. 그게 이윤이에요. 그죠? 여기에 제가 요걸 매출이라고 그랬는데 가격 곱하기 수량을 매출이라고 그랬는데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매출이라고 그대로 쓰지 않고요. 이것을 수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수입의 레비뉴라는 거죠. 수입이라는 것은 매출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가격 곱하기 수량에 대한 수입이죠. 그래서 수입은 매출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매출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수입이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경영학에서는, 회계학에서는요, 이 매출하고 수익이라는 거하고 틀리게 봐요. 그죠? 매출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네가 주력 상품을 사고 파는 거, 팔 때, 그때 들어오는 거, 그런 것을 매출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하면 외상으로 줬다 이거죠. 그래서 매출금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매출이고, 근데 내가 무슨 상품을 파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은행에다 돈을 맡겼더니 이자를 갖다 얻었다. 그건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죠? 영업의 이익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형태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매출과 수익 아니면 딴 것을 딱 회계학에서는 그렇게 구분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런 것을 막 통틀어가지고 그냥 수입이라는 용어를 써요. 매출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여긴 수입이라고 해요. 수입이라고 하는데 수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이게 매출이죠. 수입 겸 매출이죠. 레비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익이라는 것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죠. 이게 매출이니까. 그죠? 자, 비용의 모습은 어떻고 이 수입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윤의 모습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윤이 가장 많이 나는 곳에 그만큼의 수량을 고르려고 그래요. 자, 수입은 어떻게 생겼냐면 수입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수입의 모습은요. 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죠. 가격은 정해져 있다고요. 4,000원이라고요. 그래서 4,000Q 이런 형태로 수입이 되어 있다고요. 자, 한 잔 팔면 수입이 얼마입니까?
수입이 얼마예요? 매출액이? 한 잔 팔면 4,000원이죠, 뭐. 10잔 팔면요. 4만 원이죠. 그죠? 그럼 100잔 팔면 수입이 얼마예요? 100잔 40만 원이죠. 그죠? 100잔 팔면 40만 원이고. 200잔 팔면 얼마예요? 200잔 팔면 80만 원이지 뭐. 이렇게 일직선화되어 있어요. 수입이요. 매출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수입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럼 비용은? 왜냐면 수입하고 비용 빼면 이윤이 되면요. 그래서 비용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비용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비용은 용과 같아서 여기 하늘로 싹 올라가는 것 같아서 비용은 산 꼭대기에 고정비용이 이렇게 있는데요. 고정비용 산 꼭대기에서 용이 올라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생겼다고 했죠. 그죠? 그럼 비용은 이렇게 됐냐면 여기서 모양이 이런 모양이 비용이에요. 3차 방정식의 형태죠. 비용 배웠었죠. 비용은 이렇게 AQ의 3승 플러스 BQ의 제곱 플러스 CQ 플러스 D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에서 제가 이윤이 얼마큼 될까? 이윤은 100잔 팔면 수입이 40만 원, 이게 이익이에요. 이익이 아니라 수입이죠. 40만 원이에요. 여기서입니다. 여기에 비용이죠. 비용은 요만큼이에요. 40만 원 팔면 요게 이윤이 요만큼의 이윤이 남죠.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게 나머지가 이윤이 되면요. 요 차액이 이윤이라고요. 100잔 팔면 이윤이 요만큼 남아요. 그러면 200잔 팔면요. 200잔 팔면 요점이죠. 수입이 80만 원이에요. 매출이 80만 원이에요. 비용은요. 쭉 올라가서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수입은 매출은 80만 원이고 비용이 80만 원이면 돈 얼마 남았어요? 빵원이에요. 하나도 안 남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본전이에요. 이런 본전인 점을 뭐라 그러냐면 손익분기점이라 그래요. 손익이 손실과 이익이 갈라지는 점이다는 거죠. BEP, 손익분기점. 경영학에서는 그래서 손익분기점이라 그래요.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이윤이 제로인 점이에요. 그런 점을 손익분기점이라 그래요. 이 점은 손익분기점이죠. 좀 쉬운 말로 하면 본전치기 하는데요. 200점 팔면 얼마예요? 본전이라고요. 100점 팔면요, 요만큼 이익이 남는데 200점 팔면 본전이라고요. 그럼 나보고 여기 200점 많이 파시죠? 200점 파시죠? 나보고 본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본전치기 하려고 내가 지금 커피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점 팔 필요가 없죠. 그러면 더 많이 팔면 250점 팔면 어떻게 되느냐? 250점 팔면 그러면 돈 많이 남겠대. 많이 남나 한번 볼까요? 250점 팔면요. 250점 팔면 수입이 100만 원이에요. 이만큼. 비용은요. 훨씬 더 많이 나죠. 이 차액은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손실이에요. 마이너스 이익이라고요. 나보고 이만큼 손해보라고? 축제 하시니까 250점 팔아가지고 근데 손해를 이렇게 많이 나라고? 그렇게 뭐 있어요. 내가 지금 손해 날라고 장사하나? 내가 바보예요?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거예요. 200잔 많이 팔면 좋은가 보다. 에이, 손님 왔으니까, 야, 12시에 문 닫지 말고, 그냥 2시까지 해. 새벽 2시까지 해. 그래가지고 250잔은 채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해가 왕창 많이 나신다고요. 커피숍 망한다고. 이런 형태로 가면. 많이 팔면 안 되죠. 몇 잔 팔아야 돼요? 이렇게 100잔 딱 팔고 문 닫아요. 100잔 파니까 오후 2시 됐어요. 문 닫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 이게 축제인데 손님이 많이 오는데 필요 없어. 문 닫아버려. 그게 낫죠. 손해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량을 요만큼 하는 거죠. 50잔 팔면요. 50잔 팔면 여기 보면 수입은 이만큼이고 이게
비용이에요. 그죠? 비용이 이만큼 손실이 생긴다고요. 적게 팔아도 손실이 생기고 많이 팔아도 손실이 생겨요. 이윤이 구간 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예요. 이게 요 길이가 이윤이죠. 그 요만큼만 팔아야죠. 적게 팔아도 안 되고 많이 팔아도 안 되고 적당히 팔아야죠. 그 중에서 나는 욕심이 많아서 이윤을 최고로 많이 내게 하고 싶어요. 내가 구하려는 게 뭐예요? 100잔서부터 200잔 사이에 몇 잔을 팔아야 이윤이 가장 많이 남을까? 그럼 몇 잔이라는 걸 알고 싶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요게 이윤인데 요 길이가 이윤인데 여기는 길이가 하나도 없죠. 0이죠. 그러니까 이윤이 제로란 말이에요. 그중에서 이 중에서 제일 길은 게 어떤 것일까? 요게 제일 길다라고 본다면 그럼 요 길이가 가장 긴 요 수량은 몇 잔일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림에서. 그림에서 안다 그렇게 하면 그림으로 보면 그럼 내가 몇 점 팔아야 될까? 그걸 풀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푸냐면 글쎄 이거 그림을 정확히 이렇게 그려야겠죠. 그리고 나서 실을 이렇게 딱 들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쪽 늘어나면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끔 쭉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가면 스톱 해가지고 여기다가 밧줄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에 어디에 접하나 그렇게 하면 150잔이면 150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구하려면 그림을 정확히 그려야 돼요. 두 번째는요, 밧줄이 있어야 돼. 그죠? 저같이 손이 약간 떨림 증상이 있으면 그건 행정가도 못해요. 이게 잘 안 돼, 이런 형태죠. 이렇게 주먹구구로는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량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 길이가 가장 긴 거, 이윤이 극대화하는 그 수량, 그 아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예요. 왜? 있지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 길이가 가장 길다는 것은 이 점의 기울기하고 이 점의 기울기가 같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는요,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른데 여기는 완만하죠. 기울기가 이게 더 크다고요. 여기는요,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고 이거는 완만하죠.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고요. 기울기가 같은 것이 이게 제일 길은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울기라는 게 뭐냐? 이 점에 대한 기울기. 이 점에 대한 기울기라는 게 뭐냐? 이 점에 대한 기울기라는 것은 요건 기울기가 하면 이거 4000Q잖아요. 4000Q가 요거란 말이에요. 4000이란 말이에요. 이 점의 기울기라는 것은 즉 한 단위 더 증가하는데 수입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그게 이 기울기예요. 이게 변화율이죠.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한계 비용이라 그래요. 한계 수입이라 그래요. 한 단위 더 파는데 수입이 얼마큼 증가됩니까? 이런 것을 한계 수입이라고 하고요. 이걸 마지널 레비뉴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그게 한계 수입이에요. 한계 수입이라는 게 뭐냐? 한 잔 더 팔을 때, 한 잔 더 증가할 때 수입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커피를 제가 100잔 만들었어요. 자, 요거 한 잔 내다가 팔면 내가 손님이 얼마 돈을 줘가지고 내가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카페라떼 하나 갖다 줬어요. 손님이 얼마 주겠어요? 내 수입이 얼마 되겠어요? 4,000원이지 뭐. 그죠? 200잔 만들었어요. 200잔 만들어가지고 커피 주문한 여기 커피 받아요. 예, 뭐 줄까요? 카페라떼 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돈 얼마 줄까요? 4,000원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한계 수입이라고. 한계 수입이 돼버린다고요. 한계 수입. 한계 수입이라는 것은 한 단위 더 증가되는데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수입이 얼마큼 증가됩니까? 한계 수입인데 이것은 이 점에 여기 보면 그림으로 보면 이 점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이거잖아요. 그죠? 4,000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미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죠.
수입을 이렇게 미분한 거라고요. 변화율 구하는 게. 변화율, 기울기 다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림으로 봐서는 기울기라고 하고요. 수치로 봐서는 말로 하면요.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수학적으로 보면 미분이죠. 이렇게 미분.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Q를 미분하면요. 1이죠. 그럼 이거는요. 4천이죠. 뭐. 4,000원이라고요. 기울기가. 이게 한계 수입이라고요. 자, 기울기가 이게 4,000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점의 기울기는 뭡니까? 이 점의 기울기. 점의 기울기는 비용에서의 점의 기울기잖아요. 그건 배웠었죠. 그죠? 점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한 단위 더 증가시키는데 비용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비용을 갖다가 이 점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은 이것은 한계 비용이란 말이에요. 한 단위 더 커피 한 잔 더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큼 더 추가로 됩니까? 그게 한계 비용이죠. 이게 한계 비용이라고요. 그 한계 비용은 어떤 모습이냐? 한계 비용은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한계 비용은 이렇게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점 여기 이거 변곡점이죠, 그죠? 여기 이렇게 체감에다 체증하는 그런 점. 이게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런 U자 모양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게 한계 비용의 모습이죠. 근데 여기 한계 비용 이거 어떻게 내느냐? 이거는 이 비용 함수를 이렇게 미분하면 그러면 한계 비용이 나와요. 한계 비용 미분하면 이거는요. 3AQ의 제곱 플러스 2BQ 플러스 C 2차 방정식이 나온다고요. U자 모양이라고. 그래서 U자 모양이라고요.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 한계 비용하고 이건 뭐예요? 수입에 대한 기울기, 점의 기울기죠. 수입에 대한 점의 기울기니까 그게 한계 수입이라고요. 이거하고 요 기울기가 평행이라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그죠? 같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충족시켜주는 기울기가 같은 이게 기울기가 뭐냐면 한계 수입이라고요. 비용에 대한 점의 기울기가 한계 비용이라고요. 이것이 같은 것을 충족시켜주는 수량을 구하면 되겠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만나는 곳에서 수량을 결정해주면 되죠. 여기 한계 비용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됐어요. 한계 수입은 어떻게 했어요? 한계 수입은 4,000이란 말이에요. 4,000Q 이게만 4,000이라 하면 4,000Q 이렇게 하면 여기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기 4,000이란 말이에요. 이게 4,000이고 4,000이 이게 한계 수입이라고요.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서로 만나는 곳에서 수량을 결정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서로 만나는 요점이 요게 따져보면 150이 나오면 그 요점에 수량을 구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되죠. 요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수량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시장에서는 항상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하고 서로 만나는 곳에서 수량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윤이 극대화된다고요. 이렇게 기울기가 같도록 하면 이윤이 극대화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조건을 채워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시장에는 상관없이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하고 서로 같은 곳에서 수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만큼 생산하면 이윤이 가장 극대화돼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한계 수입이 4,000원이란 말이에요. 가격하고 같다고요. 즉 이게 같으니까 이게 1이니까 꼭 한계 수입은 그럼 가격이 하고 똑같죠. 4,000원으로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한계 수입은 이런 모양인데 이게 가격하고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완전 경쟁일 때는 가격하고 한계 수입하고 같아요.
완전 경쟁이 아니잖아요. 독점이나 과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격하고 한계 수입하고 안 같아요. 오히려 가격이 커요. 그런데 완전 경쟁이라면 이게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이 4,000원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에 탁 연결되어 있어요. 이 4,000원이 이렇게 딱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가격하고 한계 수입하고 같단 말이에요. 완전 경쟁이라면 가격하고 한계 수입하고 같단 말이에요. 우연의 일치로 같다고요. 완전 경쟁이니까 완전 경쟁은 한계 수입하고 가격이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서로 만나는 것을 수량을 결정을 해주세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 조건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 조건이에요. 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윤이 이게 극대화된 형태가 나타난다고요. 이게 만약에 150이라 하면 그럼 150짜리 내다 팔면 되는 거예요. 가격은 그러면 얼마 받아요? 가격은 여기에 가격이 주어진 것으로 가격은 4,000원, 여기 4,000원 받아야죠. 그다음 몇 잔 생산해야 돼요? 150잔. 이윤이 극대.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서로 만나는 곳에서 수량을 결정한 이게 완전 경쟁이고 같고 그러니까 이것을 충족시켜주는 수량을 겨우 구하면 되죠. 이게 150잔이라면 150잔. 그러면 이윤이 극대화된다고요. 요만큼 생산하시면 그러면 4,000원 곱하기 이게 150잔이면 150잔 하면 60만 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면적은 매출액이 되는 거죠. 그죠? 매출액이 되는데 그때 이윤은 얼마냐? 극대화된 이윤은 요만큼이 된단 말이에요. 요만큼이 되는데 그럼 이거는 다 결정한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나는 몇 잔 내다가 팔까요? 150잔. 가격은 얼마 받을까요? 주어진 조건이 4,000원. 그러면 이윤이 최고로 많아진다는 거죠. 이윤이 얼마큼이에요?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여기다가 표시할 수 없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러면 이거는 이윤이 얼마큼 되는가 그걸 알려면 평균 비용을 그려보면 돼요. 평균 비용은 어떻게 그러냐? 한계 비용이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적당한 점을 잡고 평균 비용은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평균 비용은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평균 비용은 이렇게 그려놓는데 사실은 이 점에 뭐 접점을 그려가지고 뭐 정확히 그려야겠죠. 그렇게 그려야 되는데 뭐 그렇게 그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것만 있으면 이거는 필요가 없다고요. 이 그림은요. 자, 이것만 있으면 이윤이 극대화된 이윤이 여기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만 있으면 극대화된 이윤이 얼마큼 되는지 안다고요. 왜? 평균 비용이 이만큼 든다는 것은 한 잔당 지금 150잔 만들었어요. 150잔 만들었는데 한 잔당 비용이 얼마큼 들었습니까? 원가가 얼마예요? 요만큼이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3,000원이다 이렇게 하면 그럼 이 차액이 얼마예요? 1,000원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잔 팔 때 평균적으로 비용이 얼마큼 들어갑니까? 라는 게 평균 비용이라고요. 한 잔에 얼마큼 들어갔어요? 3,000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 4,000원 팔았는데? 예. 그럼 이거 1,000원이 남았죠. 요만큼이 한 잔 팔 때 1,000원이 남는 거예요. 1,000원 남았는데 이게 몇 잔 팔았어요? 150잔 이만큼 팔았다고요. 이 면적이 극대화된 이윤이란 말이에요. 이윤이긴 이윤인데 극대화된 이윤이죠. 여기는 선으로 나타났지만 이건 면적으로 이만큼 나타나 있다고요. 그래서 수지를 따져보면 이게 4,000원 곱하기 150잔 팔면 매출액은 이만큼인데 이게 이윤입니다. 극대화된 이윤입니다. 그럼 나머지 건 뭐예요? 비용이지. 평균 비용이 Q분의 C예요. 거기다가 여기다 Q를 갖다 곱해주면 여기다가 Q를 갖다 곱해주면 그럼 비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비용이에요. 이건 이윤이고요. 이건 매출액이고요. 이거 이윤은요. 이만큼 나오죠. 극대화된 이윤. 이만큼이 극대화된 이윤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평균 비용은 어느 때 썼어요? 극대화된 이윤이 도대체 얼마야?
얼마냐면 여기다 딱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이걸 다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가격을 얼마 받아야 되는지, 수량을 얼마큼 받아야 되는지, 내가 이윤이 목적인데 이윤이 극대화된 이윤이 얼마큼인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큼인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은 뭐 어디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비용의 모습. 이거 없어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분석이 다 끝난다고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죠. 어떻게 결정하라고요? 균형 조건. 가격은 저기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버리고 수량은요.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만나는 곳에서 수량을 결정하면 그만큼 생산하면 이윤이 극대화됩니다. 극대화된 이윤이 얼마큼이에요? 평균 비용 그래서 이거만큼이요. 라고 딱 하면 되죠. 그럼 뭐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이게 균형 조건으로 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결정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1000개 기업들이 다 그런 방법으로 내가 몇 점 팔 것인가 이거 다 그렇게 정한다고요. 그런 것을 나중에 이렇게 매칭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